안녕하십니까. 에임학원의 윤달성입니다. 네, 대건고 배정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대건고에 이제 시험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건고 이제 시험이나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걸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합과학이랑 물리를 에임학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바로 보시면 이제 송도 주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송고나 인천여고나 방문여고와 비슷한 이제 시험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좀 평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건고 출제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타 다른 송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학교를 비교해도 그냥 무난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도 그렇게 뭐 특이하게 나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도 그렇게 막 심화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저기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뭐 대체로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별 평균을 보시면 조금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 학교별 평균이 좀 유독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년치 정도 평균을 낸 값이라는 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평균이 낮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높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신송도나 송도가 비교했을 때도 뭐 1점이 1이 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차는 뭐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타 학교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7학기 평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을 좀 해봤는데 물론 좀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평균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난이도가 좀 평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도.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낮은데 평이한데 네, 평균이 좀 낮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좀 학습량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공부를 보통 좀 매 학기마다 어느 정도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전교권인 친구들도 있고 좀 하위권인 친구들도 있고 같이 가르쳐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느낌이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좀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부는 약간의 팁이라기보다는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을 얻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내용상으로는 잘 와닿으시지 않을 수 있겠으나 뭐 그림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대공국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죠.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벤치마킹 합니다. 뭐 그림을 따다 쓰기도 하고 보기도 유사하게 내고요. 근데 이 보기를 얼마나 유사하게 내냐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도 얼마나 잘 벤치마킹을 잘 하냐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대건고 같은 경우는 거의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료 해석형 문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어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이 중에 고르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경고 같은 경우는 자료는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보기도 어느 정도는 쭉 가져다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만약에 3개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거의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바꾸더라도 친구들이 어색해하지 않을 만큼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을 만큼으로 바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쉽게 푸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연습은 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이문항 같은 걸 보면은 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공고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 부분에 아무래도 남고다 보니까 물리나 화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게 남고의 특성이기는 합니다. 여고 같은 경우는 조금 평이하게 되지만 남고는 조금 더 다른 여고보다는 그래도 물리화학 파트에서 좀 힘을 좀 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점에서 뭐 용액의 어떤 조건을 좀 다르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건데 계산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평이하다고 했지 모든 문제가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정말 잘 푸는 연습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 1에서 나오는 내용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리 문제죠.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대검고에서 꽤 어렵게 나옵니다. 대검고에서 물리를 학년이 올라가서 물리를 배우게 되더라도 물리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물리에 조금 힘을 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 연습을 할 때는 물리 파트가 시험 범위에 속해 있다면 어느 정도 계산을 연습을 좀 반복해서 숙달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들 보통,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오기보다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화면에 실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문자로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 친구들이 많이 좀 어색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공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난이도와 상난, Y의 최상급 난이도, 상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상 정도의 난이도는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출제 성향은 이렇습니다. 물리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 근데 물리에서 기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쉽다, 평이한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는 좀 어느 레벨까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화학은 고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과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대검고에서는 생명이나 화학 부분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보기들을 한두 개 넣어놓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려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탄탄하게, 내용을 이렇게 뜨문뜨문 외우는 게 아니라 통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학습법은 물리나 화학은 간단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타 다른 계산이 아닌 부분에 물리 문제인데 계산을 안 하는 문제라든지 화학 문제인데 계산을 안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되겠지만, 계산을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막혀버리면 그 쉬운 문제들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연습을 꼭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나 지구가 같은 부분도 개념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학교 문제가 조금 그래도 평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명이나 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 정리만 하자, 개념만 외우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개념을 외우는 거랑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60%, 한 60%, 70% 정도 개념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개념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한 20, 30%를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봐야지, 아니면 개념만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학습에 좀 도움이 좀 덜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도 철저하게 이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오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죠. 수능에 통합과학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 추가되는, 신설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얘기 들어가 있고, 6단원 같은 경우는 AI, 그다음 감염병,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일단은 중간고사가 문제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과학의 기초라는 게 말 그대로 과학의 기초입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습이 좀 덜 된, 문제가 그렇게 문제은행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 손을 많이 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필기라든지 PPT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받아 적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저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기에 이런 부분을 지금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부분에 맞게끔 이제 과제도 내주고 이제 테스트도 뭐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 하기가 어렵다고 싶으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보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물화생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니까 뭐 잘하고 못하는 영역이니까 버리고 이런 게 안 돼요.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물리화학은 이렇게,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역별 학습법은 뭐 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된 과학 영역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선생님들도 좀 이게 눈을 부르키고 어떻게 다른 학교들마다 어떤 식으로 이걸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낼지 좀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 친구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해야 우리도 점점 피드백이 되니까 그 부분 같이 저랑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필기 잘하고 유인물 잘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새로 물론 다른 신설되지 않은 기존에 있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가 사실 통합과학의 점수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통합과학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등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눈에 와닿지 않으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초반에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죠. 지금 여러분의 한 학년 선배까지는 이제 100명이라고 쳤을 때 4등까지가 4% 1등급이었고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사실 1등급과 2등급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대학교 이제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거의 하나로 묶었습니다. 딱 한 명 빼고 11등 한 명 빼고는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1등급으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의 이제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한 6등, 7등만 해도 원래는 2등급이었는데 1등급을 받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1등급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1등급을 뽑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진짜 1등급인지 아니면 2등급에 속했던 1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교육에 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최저가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대학들이 이런 걸 선별하기 위해서 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또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등급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 2등급이면 34등까지가 2등급이란 말이에요. 100명 중에 34등까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100명부터 23등까지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4등은 4등급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를 받은 건 2등급이지만 우리가 예전으로 따지면 4등급 학생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에서 좀 많은 좋지는 않게 볼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놓쳤으면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제 이래요. 그래서 준비 대신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랑 고교 이제 등급제죠. 그래서 5등급도 마찬가지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문이과도 통합이 됐습니다. 뭐 수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써놓긴 했는데 요건 궁금하시면 캡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수능은 조금 멀었기 때문에 내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보여요. 개정되는 교과가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별력이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내신만 보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조금 더 강화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한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수능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신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발표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면 지금처럼 아마 영상을 통해서 아마 안내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좀 잘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좀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잘 공부를 해야 되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신으로 하고 2학년 때 잠깐 멈췄다가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한데, 사실 이제 1학년 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또 수능 때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해놓자, 통합과학을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개념 암기, 뭐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풀고, 심화 개념, 심화 문제, 뭐 서답형, 오개념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선생님도 반복을 할 거고, 학생도 학습을 할 때 계속 이 부분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습득하고 많이 암기를 한 친구들이 결국엔 통합과학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자체 교재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컴팩트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초반에 말했던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제죠.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소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또 관리를 할 겁니다. 워크북에는 5년치에 대한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많은 적중률을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다 문제들, 그림들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문제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지가. 그럼 낯설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구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잔뜩 들어있는 워크북으로 또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수업 시간에 복습 영상 촬영하고, 테스트가 안 되는 친구는 클리닉 진행할 거고, 성적표 테스트 보고 이제 성적표로 이제 부모님들과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에임 학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더보기를 보시면 학원 전화번호도 있고, 이제 과학팀 문자 전용 이제 문의하는 핸드폰 번호도 있고, 제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